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생산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전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직접 전선에 나가게 되면서 기존의 노동력이 급감하였고, 이를 대신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후방에서 전시 생산에 복무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이후 변화된 북한의 생산 현장과 노동자들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전쟁의 결과 북한은 참혹한 전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954년 3월 소련의 2등 서기관 페트로프가 북한의 중앙통계국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경제 손실 중에서 인민경제의 주요 부문 생산량은 전쟁 전 기간과 비교하여 1953년에 30-40%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업의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금속이나 화학, 연료공업과 같은 중요 부문은 완전히 쓸모없게 되거나 중요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즈바예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공군의 맹렬한 폭격으로 콕스, 선철, 구리나 납, 가성 석회소다, 화학비료, 슬레이트 등의 생산 공장들이 완전히 파괴됐고, 전력 생산, 석탄 채굴, 철 재련, 아연, 카바이트, 종이나 비누, 기름 생산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중공업성 산하의 기업 120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특히 전쟁 전 북한의 대공업 부문 중에 하나였던 화학공업은 전시에 가장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흥남 비료공장과 본궁 화학공장은 거의 완전히 파괴돼서 1950년 8월부터 북한의 화학공업 부문은 실질적으로 생산이 중지되었습니다. 북한의 에너지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든 수력발전소와 대규모 변전소, 그리고 송전선 일부는 폭격과 기총소사로 인해 크게 파손되거나 전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파괴된 송전선은 전장 8,400km에 달하였고, 허천강, 장진강, 부정강의 발전소들은 90%가 파괴되었습니다. 수풍 수력발전소가 입은 피해는 7억 3,6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북한 생산시설의 파괴만큼이나 노동자의 수 또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대규모 공장과 기업들의 파괴로 공업 종사자의 수는 1949년 24만 5천여 명에서 1953년 16만 5천여 명으로 8만 명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공업 종사자의 비중은 전쟁 전 43%에서 1953년에는 31%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전 이후에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노동력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1953년 9월 조선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노동자를 확보하고 내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급속한 전후 복구를 위해서 자원을 투여하다 보니까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재, 원료, 그리고 연료의 부족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한편으로는 원료와 원자재의 증산을 통해 부족 현상을 극복하려고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자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전후 복구 사업에는 대규모의 건설 자재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멘트 부족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1954년 1월 28일 북한의 외무상 남일은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를 초청하여 북한 복구 사업에 시멘트가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소련이 서둘러서 승호리 시멘트 공장을 복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당시 시멘트를 비롯하여 벽돌, 목재 등의 건설 자재가 부족해 복구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운수 상황도 좋지 못해서 생산지에 있는 자재들을 철도로 운반하지 못하여 자재 부족 현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건설 자재 외에도 철제, 강제, 원사 등 생산 전반에 걸쳐 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석탄도 부족하였습니다. 당시 주된 연료였던 석탄은 그 수요가 급증해서 1954년 내각 결정 제9호로 석탄 증산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으로 1954년 내에 유연탄 11만 톤, 무연탄 25만 톤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것이 결정되었고, 탄광부문 노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같은 해 7월 1일부터 탄광 노동자들에 대해 생산 계획을 초과한 분량에 대한 상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1955년도에 들어도 물자 부족 현상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건설자재 부족과 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1955년도에도 전후 복구건설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1955년 3월 1일 김일성은 수즈달레프 소련 대사에게 북한 지역 내 도시의 건설이 거의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은 해 8월에 들어서도 문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창옥은 시멘트, 목재, 철, 관, 그리고 그 밖의 자재들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 건설 계획이 20% 감소할 것이라고 실토하고, 김일성은 시멘트 생산 계획이 70%밖에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련에서 긴급하게 새로운 시멘트 공장을 건설해 줄 것을 애원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각종 자재나 원료를 낭비하는 것도 물자 부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낭비를 줄이고 절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은 복구와 생산에 급급하여 자재나 물자를 아껴 쓰는 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예컨대 희천 기계 제작 공장의 한 선방공은 19mm 두께의 제품을 만드는데 46mm 철봉을 선반에 물리고 깎아서 제작하는 바람에 원래 만드는 제품보다도 두꺼운 직경 27mm의 소재를 낭비해서 신문기사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원산 직물 공장에서는 면직물 제작에 필요한 원료를 154% 이상 초과해서 생산했습니다. 즉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50% 넘게 더 원료를 소모해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이죠. 이 물자 낭비 현상은 공장 관리자 측의 관리 소홀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강연춘이 지도하는 공장에서는 수입한 석탄이 장마에 유실되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리드경이 사업한 발전소에서는 생산한 전력을 합숙소의 전기 온도에 돌려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물자를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함흥 자동차 사업소에서는 화물을 수송하는 도중에 자동차에 휘발유를 뽑아서 팔았던 것이 걸려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업소에는 국가기관의 지도원들이 찾아와서 휘발유를 빼돌려 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대해 구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전이 되면서 김일성을 비롯한 당 주류 세력은 민주기지의 강화와 자립경제 구축을 근거로 하여 급진적인 사회주의 이행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급격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것은 곧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북한은 전쟁이 멈춘 이후 전후 복구 건설과 함께 사회주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먼저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전후 복구에 주력을 기울입니다. 이 계획에서 공업부문은 1956년까지 공업 생산을 1.5배 성장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인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진 만큼 소비품 생산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1956년에는 전쟁 전인 1949년 수준을 능가하여 2배로 성장할 것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3년간 373억 6천만 원을 공업 부문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전후 복구에 전념하는 가운데 당면한 과제는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고 조업을 재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공장 관리자 측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전부 총력을 기울이고 협력하면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공장 복구 건설 과정은 노동자들의 열성과 협력에 의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족한 복구 건설용 물자는 이른바 내부 원천을 통해 확보해야 됐습니다. 내부 원천이란 공장 내부에 존재하는 노동력, 자재, 설비 등의 예비를 총칭하는 북한식 표현인데, 이 내부 원천을 동원하는 것은 순전히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공장 관리자 측은 내부 원천을 찾아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수령의 교시임을 상기시키면서 독려했는데요. 내부 원천을 동원하는 문제는 노동자들의 증산 경쟁 의무 조항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컨대 청진 슬레이트 공장의 노동자들은 공장 복구를 위한 벽돌을 며칠 안에 2천여 매 모으겠다고 맹세하고, 철공들은 버려진 철 조각을 모아서 건설용 도구를 제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 공장은 한 달 만에 30만 5천 원에 해당하는 복구용 원자재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구락부, 민주선전실, 도서실, 타가소, 체육장 등 공장 내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이른바 사회적 애국노동, 즉 무보수로 하는 시간의 노동으로 복구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북한의 산업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노동자들이 여러모로 물자가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든 공장 복구와 조업 재개 과정을 수행해야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이후 등장한 새로운 노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